네, 이제 고차 방정식 같이 볼 건데요. 이제 고차 방정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최고 차의 개수가 1차이면 1차 방정식, 최고 차의 개수가 2차이면 이제 2차 방정식 했는데, 이 고차 방정식이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얘네들은 그 최고 차의 개수가 몇 차 이상? 3차 이상의 식을 우리가 뭐라 하냐 고차 방정식이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걔네들 최고차의 개수가 3차가 될 때 우리가 3차 방정식이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4차이면 우리가 4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을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통틀어서 고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보고자 했더니, 첫 번째는 이러한 식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뭐를 보시냐면 인수분해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인데, 인수분해 공식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x세제곱 플러스 a세제곱이 x 플러스 a에 x제곱 빼기 ax 플러스 a제곱, 한마디로 얘가 플러스가 돼버리면 얘도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x제곱 빼기 a세제곱은 x 빼기 a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한마디로 얘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는 또 이제 합차공식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냐, 합차 4제곱에 대한 합차공식은 얘네들 이 공식 합차공식이라는 a제곱 빼기 b제곱의 값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시키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쓸 수 있냐, x제곱의 제곱 빼기 a제곱의 제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을 항상 어떻게 한다? 첫 번째는 더해주시고, 두 번째는 빼주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것이냐, 여기 있는 x제곱 빼기 a제곱이 또 다른 합차공식이기 때문에 x 플러스 a하고 x 빼기 a로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x 4제곱 빼기 a 4제곱은 x 빼기 a, x 플러스 a 잡아주시고 x제곱 플러스 a제곱으로 잡아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인수분해 공식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바로 조리제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 겁니다. 네, 조리제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나눠서 구하는 방식을 조리제법이라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조리제법을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팁이 있어요. 어떤 팁이 있냐, 그 조리제법의 팁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조리제법의 팁이에요. 어떠한 팁이 있냐면, 조리제법 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1번, 첫 번째 1번은 모든 개수의 합이 0이 된다. 그럼 걔네들은 x 빼기 1의 인수를 갖는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건너뛴 개수의 합이 같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건너뛴 개수의 합이 같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5개의 개수가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건너뛴 3개의 합과 이게 2개를 더한 합이 같으면, 얘가 웃음 모양처럼 생겼네요. 이게 같으면 우리가 얘네들이 무슨 인수를 갖게 되냐면 x 플러스 1의 인수를 갖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 빼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것 빼고 이제 안 됐다면 어떡하냐,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하냐, 최고차의 개수의 약수분해, 최고차에서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를 구해주시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또 참고사항처럼 같이 기억을 해주실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참고사항처럼 보시게 되면, 만약에 얘네들이 최고차의 개수가 이처럼 2x 세제곱 플러스 삐리릭 하고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다고 쳤을 때는, 얘네들이 뭐 분수로 되어 있는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걸로 나눠서 인수분해 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우리가 좀 더 손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럼 저희가 그러면 예제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보자 하기 전에, 또 이제 세 번째 방법도 뭐 있냐, 세 번째 방법은 예제가 먼저네. 그럼 예제를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예제는 3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 방식인데, 봤더니 우리가 공식을 못 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조리제법을 쓸 수밖에 없죠. 조리제법, 3차의 개수는 2고 2차는 3이 되고 1차가 없기 때문에 0 붙이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을 붙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부 다 더했더니 뭐가 되죠? 0이 안 되기 때문에 1은 안 될 것이고, 봤더니 이렇게 더하면 2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도 2기 때문에 건너뛴 개수의 합이 같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조리제법에서 내릴 때는 더하니까 2, 곱해가니까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에서 딱 떨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 식은 x에 항상 이거의 부호의 반대로 오기 때문에 x 플러스 1이 올 것이고 상수 1차, 2차 그래서 어떻게 2x제곱 플러스 x 빼기 1은 0이라는 식이 완성될 것이고요. 두 번째 식도 이제 2x, x의 1, 1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인수분해 쓰게 되면 x 플러스 1에 2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은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x는 마이너스 1은 중근이 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무슨 근이냐? 2분의 1이라고 하는 총 세 가지의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고차 방정식 세 번째 풀이는 무엇이냐? 바로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입니다. 네, 치환을 이용한다는 건 당연히 문제에서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한다는 뜻인데 밑에 있는 예제를 봤더니 우리가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6x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56은 0이라고 했을 때 x제곱 빼기 6x 여기를 a로 잡으실 거고 얘도 x제곱 빼기 6x를 뭘로 잡는다? a라고 잡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 식은 a에 얘는 a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56은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얘네들은 a 제곱 플러스 a에다가 빼기 56이 0 되고요. a 되고 7하고 8이 되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는 a 마이너스 7이 있고 두 번째는 a 플러스 8의 값이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a 대신에 우리는 이제 뭐를 집어넣을 거냐? 원래 있던 식이었던 뭐죠? x제곱 빼기 6x에도 x제곱 빼기 6x를 집어넣으실 거고 얘네는 첫 번째 마이너스 7이 되고 두 번째는 플러스 8의 값이 는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인수분해 하고자 했더니 xx 7에 마이너스 플러스 xx 2하고 4에다가 마이너스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인수분해 시키게 되면 첫 번째는 x 빼기 7, 두 번째는 x 플러스 1, 세 번째는 x 빼기 2, 네 번째는 x 빼기 4가 0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1, 1, 2, 4라고 하는 총 4개에 대한 정답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이냐, 또 이제 치환하는 부분 중에서는 이제 딱 보이지 않는데 치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 있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꼴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꼴이 있는데 4개를 곱한 다음에 4개가 곱해진 다음에 상수항이 있는 케이스가 있고 4개가 곱해진 다음에 2차항이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2차항. 그럼 얘네들은 이제 함부로 곱하는 게 함부로 묶는 게 아니고 묶는 방법이 있는데 상수항이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네들 갖고 있는 이 식들의 상수항에 합이 같은 것끼리 묶으시면 되고요. 2차항이 있으면 상수항에 뭐가 같은 거? 곱이 같은 것끼리 묶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예제를 봤더니 얘네들이 바로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수항에 뭐가?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주시면 된다는 뜻인데 어떻게 더해야지만 같냐면 첫 번째하고 얘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 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더해도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될 것이냐 봤더니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 빼기 2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것도 x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x 빼기 12의 값 플러스 9는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a하고 x제곱 마이너스 똑같으니까 a로 치환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x, x제곱 마이너스 x를 a로 치환할 거고 치환하게 되면 a의 빼기 2에 a 빼기 12의 플러스 9의 값이 0 되겠죠. 그럼 전개하면 a 제곱에 마이너스 이제 2a 12a니까 14a가 되고 24에다가 9 더하면 33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a에다가 3하고 11하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 a 빼기 3하고 a 빼기 11은 뭐가 된다?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원래 있던 a의 식이 뭐였냐? 원래 있던 a의 식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x의 제곱 빼기 x,
x의 제곱 빼기 x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 뒤에는 마이너스 3을 붙여주시고 두 번째 마이너스 11은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얘네들 이제 딱 인수분해 안 되면 무조건 못 쓴다? 그렇다. 근해 공식을 써줘야 된다는 뜻이야. 혹시 근해 공식 기억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적어드리게 되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근해 공식은 어떻게 쓰냐? 바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도 있고 얘네들 만약에 이 b의 값이 뭐가 되냐? b의 값이 b의 값이 2b 다시라고 하는 짝수의 근해 공식은 어떻게 하냐? 짝수의 근해 공식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 식을 가지고 먼저 근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x는 a가 1이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 빼기 4에다가 빼기 3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하고를 더하면 13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x는 2의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빼기 11. 그럼 얘네들은 루트 45가 되기 때문에 45는 3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문제 정답은 이게 총 4가지의 문제 정답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또 어떠한 또 유형들이 있나 봤더니 이러한 식의 유형들이 또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2차하고 4차로만 되어 있는 일명 계를 일명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2차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 2차식 꼴일 때 문제 푸는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간단하게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는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a제곱 빼기 b제곱 꼴을 이용해서 합차 공식을 쓰게 될 건데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는 x의 4제곱으로 되어 있는 거라 마지막에 있는 상수한 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두 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실 거예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a제곱 빼기 b제곱 꼴의 식으로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한번 우리가 예제를 보시면서 어떻게 풀지를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 얘네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방식이 x제곱을 a로 잡아서 문제를 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인수분해를 x제곱으로 인수분해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 그냥 4제곱을 x제곱 그냥 붙여주면 되고 4를 4하고 1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면 가볍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는 x제곱 빼기 4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x제곱 빼기 1의 값이 0이 되고 얘네들은 이제 합차 공식 4가 뭐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고 얘는 1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2랑 x 빼기 2 x 플러스 1과 x 빼기 1의 값이 0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정답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하고 2라고 하는 총 몇 개? 4개에 관한 정답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2번 같은 경우 좀 문제가 좀 어려운데 2번 같이 우리가 이처럼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냐? 바로 맨 앞에 있는 거나 맨 마지막 거를 이용해서 뭐를 만든다? 그렇다.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뜻이에요. 네, 완전 제곱식은 똑같은 식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가 x제곱이고 얘가 x제곱이고 얘가 1이고 1이면 똑같은 숫자를 써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가운데는 마이너스 2x제곱만 필요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뭘 갖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마이너스 3x제곱이죠? 그럼 식의 변동 안 주기에서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된다고 치고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먼저 여기 있는 식의 완전 제곱식을 먼저 쓰게 되면 x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뒤에 있는 이 식을 그대로 갖고 오면 x제곱이 0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당연히 얘네들 봤더니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는 더해주고 하나는 빼주는데 x를 그냥 가운데 붙여서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 더해서 두 번째는 빼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마지막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얘가 1이기 때문에 x는 혹시 근해 공식 못 외운 친구들 앞 페이지에서 근해 공식 썼던 거 다시 한번 카피해서 쓴 다음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2분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의 제곱 빼기 4
AC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온다는 거고, 두 번째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뭐가 되죠? 그렇죠.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얘네들은 이제 좀 럭키하게도 아직은 그 허수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실근만 쓰는 건데, 허수가 나와 있는 허근도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마 허근이 나와서 우리가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허근이 나왔을 때도 나와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i가 나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걔도 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고차 방정식 푸는 방법의 마지막 파트는 뭐였냐면 바로 상방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상방방정식. 사실 상방방정식은 이제 짝수차수나 이제 홀수차수나 푸는 방식은 같게 되는데, 우선 짝수차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할 필요 없이 바로 풀면 되고, 홀수차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 것이냐면 먼저 x 플러스 1로 조리제법을 해주시면 우리가 1번 문제와 같은 방법을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1번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1번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 1번 문제 어떻게 하냐, 상방방정식이 이게 상반이라는 게 뭔가 뒤집혀졌다는 뜻인데, 이 가운데의 개수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의 개수가 똑같이 돼 있는 방정식을 상방방정식이라 합니다. 얘네들은 문제 푸는 방식이 좀 있기는 한데, 걔네들을 우리가 예제를 해보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음번에 있는 4번 예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예제도 보시게 되면 이 가운데 1을 기점으로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대칭돼 있죠. 그래서 얘를 상방방정식 얘기하는데, 네, 상방방정식은 몇 가지 스텝 바이 스텝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x제곱으로 묶습니다. 묶는다. 묶게 되면 얘네들은 x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3이 되고, 두 개를 묶었기 때문에 하나가 남죠. x분의 2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식을 좀 정리해서 어떻게 쓸 거냐, x제곱 놔두시면 좋을 거고, 첫 번째는 이 x제곱하고 x제곱분의 1을 묶어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로 써주면 이뻐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 두 개를 묶어가지고 플러스 2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 그럼 뒤에는 상수항 플러스 3만 갖고 와서 는 0을 잡아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a로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지수 두 배 공식인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에서 확인했는데 외워줘도 좋아요. a제곱 빼기 2로 바뀐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에 따라서 x제곱이 딱 붙여주시고,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a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있는 x 플러스 x분의 1은 뭐가 되냐면 2a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3이 돼요.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x의 제곱 써주시고 a의 제곱 플러스 2a의 플러스 1이 되고 는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뒤의 식을 뭐 할 수 있냐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는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1이라는 것을 x제곱 붙여주고 a 플러스 1을 이게 두 개로 나눠서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1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그 a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쓰냐, x제곱 붙여주시고, 원래 a 값이 x 플러스 x분의 1이었던 거 알고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 얘도 x 플러스 x분의 1 잡아주시고, 뒤에는 플러스 1, 뒤에도 플러스 1을 붙여줘서 우리가 원하는 식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괜찮죠? 그 다음 남은 여기 x의 값을 x 두 개를 하나는 이쪽에 곱하고 하나는 이쪽에 곱해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면, 첫 번째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얘는 다행히도 식이 같은 식이니까 답이 중근으로 나오게 될 건데, 다른 식이 나오게 되면 각각의 방정식에서 근을 구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첫 번째 얘네들 근을 잡아주시면 x는 2a분의 얘가 b가 1이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또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 우리가 루트에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것은 루트 a의 i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i라고 표현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식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근이 두 개밖에 안 나왔다는 거고, 만약에 얘네들 이 왼쪽 식과 이 오른쪽 식이 다른 식이 나오게 되면 근이 4개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제 좀 복습을 해보신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메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테니까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